안녕하세요. 딜렉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와 관련해서 딜렉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이닉스 실적 발표 관련해서 노태윤 기자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하이닉스 실적이 뭐 시장 예상치보다 굉장히 꽤 높게 나와서 좀 뉴스가 됐는데 어땠습니까? 매출이 역대 최대고요. 분기 분기 기준으로. 예. 네. 16조 4,233억 나왔으니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5조 4,685억 원 나왔는데 이게 5년 만에 6년 만에 5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 꽤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주가는 좀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예. 주가는 8% 넘게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럼 아까 종가 제가 3시 반인가 확인했을 때 8.8%그 정도 빠졌는데 예. 사실 뭐 저희는 주가보다는 기술 쪽 전문이니까 저도 예.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예, 어제 뭐 미국 빅테크 기업들 주가 꽤 많이 빠졌고, 네. 그 다음에 뭐 보통 주식 같은 게 뉴스에 팔아라 실적이 잘 나오니까 판 것 같은 그동안 기대 심리 때문에 올랐던 것들이 이제 실현이 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도 쏟아졌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거보다 아까 5조가 넘는 영업이익, 네. 5조 4천 685억 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2018년도 그 슈퍼 그 사이클 때, 네. 그때 2분기하고 3분기 때, 맞습니다. 그 한 세 번째 정도로 많은 분기 영업이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추세면은 그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 보니까 한 20조, 그때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는데, 네. 그걸 뛰어넘는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뛰어넘을 것 같아요. 이제 컨센만 보면요. 이제 FM 가이드 이제 컨센 나오잖아요. 그거 네. 보니까 3분기에 매출액 18조랑 18조고 전망치가 영업이 6조 5천억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면 또 갈아치우는 거고. 그럼 분기 매출 또 갈아치운다는 얘기죠. 4분기는 이제 매출 20조, 영업이익은 7조 9천억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되면 뭐 20조는 거뜬하게 영업이익 20조는 거뜬하게 뛰어넘는 거죠. 뭐 근데 좀 나와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컨센이 이래요. 예. 영업이익 20조가 어느 정도 수준 되는지 제가 2018년도에 그때 네. 이제 하이닉스가 사상 최도 영업이익 20조 냈대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그 365일로 나름 하루에 얼마씩 벌어야지 되냐면 550억을 벌어야지 영업이익만. 가늠이 안 되네요. 그래요. 우리나라 조폐공사에서 하루 동안 550억 찍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게 네. 이 반도체를 찍어낸 게 아니고 돈을 찍어낸다. 이렇게 우스갯소리 이야기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성기 때만큼의 실적이 나왔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배경이 서버 쪽입니다. 서버요? 네, 당연히 HBM 있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SSD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AI 반도체 수혜라고 하면 HBM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한 거죠. 이 SSD가 수요가 굉장히 빨리 올라왔고 이제 네. 서버 교체 수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50% 뛰었으니까 네. 뭐 올해 전체로 보면 뭐 ESSD 매출만 거의 4배 정도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쪽에서는요. 랜드 쪽도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랜드 DRAM은 쪽도 HBM하고 그다음에 서버 쪽에 DDR5 뭐 네. 이쪽에 좀 많이 팔린 것 같고 랜드 쪽에 SSD 기업용 SSD가 네. 좋았다. 엔터프라이즈 그래서 쪽이 좀 좋았죠.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모리 시장의 3대 시장을 보면 이제 서버 시장하고 네. PC, 모바일. 이랬는데 그 중에 서버가 거의 뭐 이렇게 이끌었다. 서버가 이끌었습니다. 이제 PC나 모바일 쪽은 이제 콩쿨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완만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완만하게 회복된다. 네, 기대만큼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교체 수요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올해 하반기쯤 되면 뭐 정말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예. PC나 모바일 쪽 시장은 만만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 아직은 많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체감은 잘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서버 쪽에 HBM하고 엔터프라이즈 SSD 이야기인데 HBM 구체적으로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HBM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는데 예.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 80%. 80%요? 네. 1분기 대비 네네, 1분기 대비 80% 뛰었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하면 250%. 250%요. 네,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한 건데 이거는 HBM3에 더해서 HBM3E
공급이 시작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뭐 이제 3분기부터 더 공급 확대될 거니까 뭐 HBM3E 12단 공급되는 예. 4분기까지 하면 하이닉스가 전망을 한 게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이제 전체로 하면 300% 넘게 300% 증가할 거다. HBM 매출만 올해 그러니까 작년 대비 300%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죠. 지금 HBM3E 네. 하이닉스가 지금 단독으로 넣고 있습니까? 마이크론이 조금 넣고 있죠. 엔비디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엔비디아 쪽에. 예. 엔비디아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그 3E가 주력은 8단이고 맞죠? 아직 8단입니다. 예. 12단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12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닉스는 5월 달에 2분기에 샘플을 넣었고 3분기 양산하고 4분기 이제 공급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2단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힌 거는 4분기부터 잡힐 거예요. 예. 4분기부터. 뭐 근데 이제 그거는 예. 고객사의 그 제품 로드맵에 따라서 가는 거지. 예, 뭐 예. 그냥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럼 지금 HBM3하고 네. HBM3E가 언제부터 공급이 시작된 겁니까? 3는 8단 말씀이시죠? 8단, 예. 아, 그 3, 3월 4월 달인 거 그때쯤이죠. 그랬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지금 그 3E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점점 늘어날 거고요. 예. 이게 나중에 조금 있으면 크로스오버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크로스오버 되고 그 제가 시점에 대해서 닉스 측에서 언급을 했는데 예. 3분기부터 HBM3 출하량이 예. 3 출하량을 넘어설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3E는 올해 전체 그러니까 올해 전체로 보면 HBM3 출하량이 HBM 출하량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하이닉스가 지난해부터 TSV 쪽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해봤거든요. 이 캐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HBM3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엊그저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콜을 받았다. 근데 3E가 아니고 3를 3죠. 받았다. 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H20이라고 예. 중국향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걸 뭐 이제 좀 정식 완전 확인되지 않지만 지금 예. 그런 뉴스가 많이 떴고요. 예. 뭐 저도 어느 정도는 그러면 네. HBM3 콜을 최근에 받은 겁니까? 최근에 저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는 받았고 3E는 지금 아직 그 테스트 중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테스트 중이죠. 이제 계속해서 뭐 언론에서 아직 예. 안 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콜 테스트라는 게 뭐 굉장히 긴 과정입니다.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실패라고 하는 게 예. 완전히 실패가 아니라 아직 안 됐다라는 거지. 그거 이제 저는 이제 콜 테스트 결과가 8월 말 정도에 3콜 테스트 결과가 8월 말 정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업계에서도 거기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33%? 네, 닉스는 이번에 33%입니다. 예. 굉장히 높은 편인데 보니까 이게 HBM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ESSD. 네, 이 SSD 맞죠? 네 맞습니다. 이 고가 제품들 중심으로 뭔가 판가가 높은 제품들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팔려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잘 나온 겁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 HBM이 결국은 이제 일반 디램의 쇼티지를 조금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디램의 가격이 그 제가 트렌드 퍼스트 자료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보면 전체적으로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예. 워낙 낮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 HBM의 캐파 잠식 효과가 예. 이 디램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오늘 저는 좀 이 컨퍼런스 콜 중에서 좀 특이했던 내용이 예. 이런 거를 언급했어요. 향후에 디램 수요 회복이 가속화가 되면 예. 일반 디램의 수익성이 HBM의 수익성에 비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가격이 했어요. 올라서 네. 예. 뭐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디램 디램이 이제 수요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은 좀 멀은 일이지만 후에는 이럴 정도로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HBM은 연간으로 계약을 하고요. 일반 디램 같은 경우는 분기 계약을 하기 때문인데 뭐 근데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는 디램이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시사했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네. D램 캐파가 월등히 많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이 좋죠. 이번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네.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할 건데 삼성은 기존에 이미 전에 발표를 했고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 이제 컨퍼런스 콜을 다음 주 31일에 하는데 그때 예. 좀 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일반 D램 쪽 수요가 증가한다면 이 삼성에 굉장히 유리한 예.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익률이 제일 좋은 데는 삼성일 거고 그 다음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잠정 실적 말고 이제 실제 실적의 삼성전자 발표를 하게 되면은 네. 삼성전자가 그 DS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적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뭐 매출은 뭐 하이닉스보다 많을 텐데 네.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볼 때는 하이닉스가 발표하는 5조보다 한 6조 원대 이렇게 보더라고요. 2분기에. 맞습니다. 예. 근데 1분기, 2분기 합쳐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이 영업이익이 많을 것인지 아니면 하이닉스가 많을 것인지 뭐 이렇게 막 전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플 또 애플로 비교하기가 힘든 게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만 하지만 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LSI나 바운드리나 그렇죠. 이렇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조금 그쪽은 적자니까 그렇죠. 네, 그쪽이 좀 좋아져야 예, 되는데 예, 예. 그쪽이 적자가 좀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HBM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네. 일반 D램 이런 것들이 좀 공급량이 적어지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량이 적어지면서 가격이 오르면서 일반 D램 시장이 이제 굉장히 좀 실적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반대로 HBM 같은 경우에 아까 삼성전자도 3E 이게 이제 뭐 콜을 통과하고 네. 그다음 마이크론도 이제 물량을 늘려 나가고 이러면은 HBM 이게 좀 공급 과잉이 일어날 확률은 없습니까? 금이 컨퍼런스 콜 Q&A 때도 나온 질문입니다. 예. 그래서 업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쪽에서는 어떻게 밝혔냐면 네. HBM 사업의 경우에는 투자 증가는 곧 공급 과잉이다라는 논리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했어요. 예. HBM의 그 다이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인데 예. 일반 D램보다 큽니다. 일반 D램보다 큰데 이게 낮은 생산성을 고려하면 투자가 증가하더라도 이제 비트 증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생산 증가 제약은 HBM이 이제 향후 세대, 차세대로 갈수록 더욱 심해질 거다. 그러니까 뭐 조금 있으면 12단. 지금은 8단 12단이잖아요. 근데 HBM4부터는 12단 16단이거든요. 근데 HBM5 되면 뭐 이제 24단. 차세대 제품 되면 더더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이러한 캐파 잠식은 점점 심해질 거란 얘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또 이러한 경향성이 덜한 게 계약을 1년 단위로 맺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 맺고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유치를 했어요. 선수금을 받아서 HBM 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보면 드러나냐면 하이닉스 재무제표 보면 잘 드러나거든요. 예. 지난해 4분기하고 지난 1분기 계약 부채라는 재무제표 항목이 좀 급증을 했어요. 네. 하이닉스가 이거를 선수금을 계약 부채로 처리한 것으로 저는 좀 추정이 되는데 예. 2022년 기준 하이닉스의 계약 부채가 3,456억 원이고요. 예. 2023년에는 1조 5,851억 원입니다. 근데 1분기에는 또 이게 한 1조 넘게 늘어서 2조 7,459억 원이거든요. 물론 계약 부채와 선수금을 이제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선수금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거라고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닉스가 정설 투자 시작했는데 네. 그 돈이 이 선수금 받은 돈으로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명확히 밝히지는 않죠. 예.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군요. 그거 말고 오늘 콩쿨에서 나왔던 뭐 특이한 내용들 같은 게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게 저는 제일 특이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D램 수요 회복이 가속화되면 이제 D램의 수익성이 HBM을 역전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가 좀 제일 특이했던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좀 평이했고 그거 말고 HBM4 차세대 로드맵에 대해서 차세대 HBM 양산 시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HBM4 12단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어드밴스드 MI 머프 당연히 12단 같은 경우에는 똑같으니까 이거를 적용한다고 하고 16단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대비해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16단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드 MI 머프랑 하이브리드 본딩을 둘 다 지금 이용해서 좀 검토하고
개발 중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12단은 가면 기존의 이제 제조 방식이 머프 방식으로 가는 합니다. 거고 16단은 아직 결정이 안 난 거네요. 결정이 안 났다고 하는데 이게 그 패키지가 775로 원래 720이었는데 775 마이크로미터로 늘어나면서 이게 뭐 아무리 MIMOF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좀 우세하고요. 이게 코스트가 많이 들고 지금 아직은 적용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16단에서 이게 적용해서 얻는 것보다 있는 게 좀 더 많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시고 이거 수율 안정화가 쉽지 않아서 MIMOF로 가락률이 높다. 예. 라고 지금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이 차세대 HBM 양산 시점 이거 HBM4 12단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삼성이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HBM4 이 양산 계획 밝히셨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 이런 차세대 그 HBM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리더십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삼성이 구체적인 이 양산 시점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고 예.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4 같은 경우에는 뭐 8단, 12단, 12단, 16단 이렇게 나눠서 언급하진 않고 2026년 정도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양산 시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뭐 2025년에 뭐 12단 뭐 이렇게는 나눠서 언급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전 다음 주 좀 무슨 얘기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2분기 실적 오늘 나왔으니까 이제 관심사는 3분기, 4분기는 어떨 것인가 전망일 건데 뭐 네. 아까 서두에 약간 언급했는데 3분기 구체적인 전망은 또 어떻습니까? 더 좋아요. 더 너무 하이닉스 네. 3분, 예. 매출액 18조, 영업이익 6조 5천억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계속해서 신기록이고요. 4분기는 매출 20조라고 하는데 그게 HBM하고 SSD 서버 쪽만 계속 더 늘어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PC하고 모바일이 같이 좀 올라오기 기대하는 거고 이때 아무래도 3분기, 4분기 때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세트 쪽이 네. 그때 성수기죠. 네. 뭐 애플 아이폰도 신제품이 나오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PC 같은 경우도 AI PC가 이제 곧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쪽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이제 2분기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3분기, 4분기 얼마나 더 커질지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하이닉스가 2018년 슈퍼 사이클, 슈퍼 호황 그 기록을 갈아치울지 지금 현재는 대부분 갈아치운다는 전망인데 과연 그게 실현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